안녕하세요. 후반부 요약지 후반부 펴시면 27페이지 저 뒤에 27페이지 27페이지 펴셔. 자,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면 물권 1장 총칙 2장 점유권 3장 소유권 4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9장 저당권. 오늘은 여기 저당권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당권은 많이 활용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주택을 사거나 토지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채무 이행을 내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갚는다는 걸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은행에 제피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은행의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당권은 일단 은행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은 여러분들이 제핀 토지나 건물에 등기만 해놓는다고 등기. 그리고 나중에 돈 못 갚으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아가. 따라서 이 저당권은 위에서부터 따졌을 때, 자 여기서 총칙에서는 뭘 배웠냐면 이런 이하의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 총칙에서는 이런 물권 변동 원인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 그러므로 이 저당권도 법률 행위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게 계약 아니야. 그래서 계약으로 정해지면 다 같이 약정 저당권. 법률의 규정에서 정해지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지. 다시 약정, 법정. 그러므로 저당권의 성립 원인도 두 개 있겠지. 하나는 계약으로, 하나는 법률 규정으로 두 가지 있단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등기만 해놓잖아.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이게. 그 다음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처분하게 되면 돈으로 바꿔질 텐데 돈으로 바꿔간다. 이것을 소유자는 땅을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고 하고 소유자는 그 땅을 사용 가치를 지배한다. 그러면 이제 이 갑이 이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 소유권자가 이 저당권자에게 은행의 저당권자에게 요걸 은행에 담보로 맡겨. 그러면 돈을 꾸어 쓴 채무자 갑이 은행에다가 내가 너에게 돈을 못 갚으면 은행 네가 토지를 팔아서 돈으로 교환해 가거라 하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 하나 둘러싸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지난주에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 이게 빌려 쓰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야. 이게 빌려 쓰는 방법. 근데 오늘은 토지를 팔아버릴 수 있는 자격, 다 같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데 질권은 그 대상이 동산이다 보니 동산. 전당포에서 돈을 꾸어 쓰고 시계 맡겼을 때, 안경 맡겼을 때 이런 권리를 질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이게 동산이니까. 유치권은 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개간을 맡겼어. 네가 네 토지를 좀 개간 좀 해다오. 근데 갑이 을에게 개간비를 안 주면 개간 비용 안 주면
비용 받을 때까지 유치권, 토지 못 내놓겠다. 이게 유치권이라고. 다시 한번 비용. 근데 오늘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 쓰고 빌려 쓴 채무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을에게 토지를 을이 맡긴 거예요. 갑이 맡겨. 그러면 맡겼을 때 은행이 갑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은 토지 소유자가 가져다주는 사용가치 지배해, 교환가치 지배. 팔아서 돈으로 바꿔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권은 사용하면 돼, 안 돼? 사용도고 팔면 그것이 토지요? 사용도 오고 팔기도 오면 그것이 소유자와 같지 지금. 사용도 오고 팔기도 오면 소유자와 같아. 근데 저당권자는 사용해야 돼, 팔기만 해야 돼. 경매로 팔아먹고 돈으로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당권이다 하시면 돼.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다 같이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교환가치 지배. 토지 하나 있는 거 지금 계속 배우는 거예요. 토지 하나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갑의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거든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계약. 이렇게. 그러면 토지를 담보로 맡기는 사람은 소유자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소유자 갑이 은행에 내 땅을 네가 팔아라. 돈을 안 갚으면 누가? 다시 한번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하는 소유자가 은행에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봐라 이게 등장인물이 소유자, 채무자, 그다음에 채권자 나오겠는데 등장인물이 채권자, 그다음에 저당권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지. 채무자가 은행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 네가 경미하라 그런 뜻이야. 따라서 여기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채권자. 즉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받기 위해서 땅을 경매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채권자가. 따라서 이 땅에다가 갑이 을에게 돈 1억을 빌려줬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다고. 그럼 을은 그냥 채권자야, 채권자. 근데 이 땅에다가 저당권 등기해 놓으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채권자와. 그러니까 채권자가 저당권자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 그러면 돈 꾸어 쓴 사람과 소유자는 같아야 되겠어. 이게 문제야. 그래서 돈 꾸어 쓴 사람과 채무자는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채무자 아닌 사람이 담보로 제패했을 때 이 사람이 물건 갖고 보증 섰다고 해서 다 같이 물상보증인. 따라서 채무자와 소유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이런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여러분들 책은 27페이지로 간다. 이제 프린트. 지금 이제 갑의 X 땅에 갑이 소유하는 X 토지 갑구의 등기부를 한번 보면 등기부 갑 을구 제한물권은 을구에 기재하지. 그래서 1번 이제 등기를 한다고 순위번호, 목적은 저당권 설정, 목적이 저당권 설정, 접수 날짜는 7월 1일, 접수 날짜를 기재해 2019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이거 기재한다고. 원인 다 같이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기재해. 이렇게. 누구 땅 등기부에 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소유하는 등기부에 기재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저당권자 이렇게 기재하고 저당권자 이걸 을의 소유라고 그래. 원래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질한다고 그러지. 돈 꾸어 쓰는 사람이 을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돈 빌려준 사람이 갑질하니까. 그래서 저당권자는 갑이어야 되는데
이 저당권자는 저당권자에 기재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이 갑은 채권자여야 돼 아니어도 돼? 채권자를 반드시 저당권자로 기재해야지. 갑은행, 을은행 이렇게. 그 다음에 돈 꿔쓴 돈이 채권액이 얼마냐면 1억을 빌려주었어. 1억. 그리고 채무자는 누구? 을. 그러면 채무자와 이 채무자로 기재된 을은 진짜 채무자여야 돼 아니어야 돼? 아, 돈 꿔쓴 사람 이름 김용삼이가 꾸었었으면 꾸었은 채무자가 김용삼인데 이명이 이렇게 기재해? 어제 특강 듣더니 또 정신이 혼미해지셨네 이거. 그러니까 채무자로 기재할 사람은 채무자로 기재해야 돼. 을이. 근데 을인데도 불구하고 병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걸 저당권이라고 하고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1번 여기다가 자, 을이 갑으로부터 잘 들어 1억을 빌려 쓰고 채권액을 1억이라고 기재하면 이것을 다시 저당권. 이걸 저당권이라고 그래. 저당권. 근데 이번에는 채무자 을이 1억을 빌려 쓰고 5억으로 기재해놔. 5억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근저당이라고 그래. 근저당을 지금 배우는데 여기도 똑같이 1번. 여기는 근저당은 목적이 근저당 설정이 이렇게 된다고. 근저당 설정. 접수 날짜는 2019년 7월 1일. 그리고 여기는 저당권자로 쓰지 않고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 근저당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여기는 저당권자라고 쓰지 않고 다 같이 근저당권자로 쓰고 여기는 갑 이렇게 쓰고 여기는 이제 이게 문제인데 1억을 꾸어 쓰고 5억으로 기재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쓰느냐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 채권 최고액. 1억을 꾸어 썼는데 2억으로 기재했단 말이야. 1억을 꾸어 쓰고 얼마로 기재해? 2억. 이런 걸 근저당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걸 앞으로 2억까지 이자 키워서 경미하겠다 이런 게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똑같이 채무자 이렇게 기재해. 그러면 근저당권은 그냥 등기부에 근자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자. 그리고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자 기재해야 되고 최고액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채무자도 이런 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외우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당권은 원금이 정해져 있다고. 다시 원금이 정해진 채권. 이게 저당권이고 여기는 원금이 1억을 꾸어주고 얼마로 기재했어? 2억. 채권이야 최고액이요. 이렇게 기재해 놓은 걸 근저당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다시 원금이 아직 안 정해진 경우 최고액만 정해놓고 원금은 다음에 정해지려고 하는 경우를 근저당권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책의 27페이지에 그림을 봐. 맨 좌측에는 피담보 채권이 있는데 좌측에 다 같이 특정 채권. 그러니까 현재의 특정 채권이든 장래의 특정 채권이든 밑으로 내려왔더니 저당권이라고 그래. 특정 채권은 무슨 권? 저당권.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최고액을 정해. 최고액을. 그리고 최고액을 정해서 등기해 놓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 이걸 근저당권. 이것을 저당권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처음 오신 분들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애초부터 원금이 정해져 있으면 뭐라고 그래? 자, 따라서 한다. 원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그럼 뭐하러 공부하러 오냐고.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째서 그런 생각이 안 되냐면 공부가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은 머릿속에 고민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고민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와서 하루 앉았다가 즐겁게 가고 내일 하고 그러면 2달 후에 오면 다 잊어버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이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줘야 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다 같이 원금이라고 해도 되고 원본이라고 해도 돼. 근데 민법에서는 원본이라고 그래. 다시 원본이. 원금 알지? 원금이 정해진 채권을 뭐라고? 저당권. 원금이 안 정해진 채권은 근저당권. 그럼 원금은 언제 정해지냐면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 원금이 2억을 넘을 수 있는 거요, 2억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거요. 원금이 2억의 범위 내에서 나중에 정해져. 그러면 원금이 나중에 정해질 텐데, 원금이 정해지는 것을 원금이 확정된다 이렇게 말해. 다시 원금이 확정된다. 그게 언제 확정되냐면 거기 자 오른쪽을 봐. 맨 위에부터 본다. 근저당권을 중심으로 본다. 다 기본계약 체결, 최고액 확정, 근저당 설정 계약, 등기. 이렇게 등기부에 올려놓으면 근저당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오른쪽에 3번 봐. 등기. 3번 등기에 자 첫째 여기 밑에 봐. 채권자와 여기 근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게 시험 나오면 그렇게 기억해. 기억하시라고.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럼 거기에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근저당권자 이거 봐요. 근저당권자, 최고액, 채무자 이렇게 기재하라는 거예요. 등기부에 이거 꼭 기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것은 등기해야 된다고 알거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근저당권자가 누구누구 기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근저당권자와 기재된 사람 이름과 근저당권자 기재된 사람은 채권자여야 돼, 아니어야 돼? 그래 그렇게 외워버려. 그래요. 간단하게. 그다음에 자 양가로 2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격려된 등기는 무효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봐. 근저당권자 채무자가 누구누구라고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진짜 채무자여야 돼, 엉뚱한 사람이어야 돼? 진짜 채무자.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채무자 아닌 사람을 김용삼이 채무자인데 채무자를 백헌으로 기재했다면 등기는 무효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거 외워버려. 양가로 2번 채무자가 아닌 시작.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쉽다 어렵다 이 얘기하면 이게 쉽다 어렵다 그런 말들을 쉽다 어렵다라고 얘기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지. 들어갔음? 나중에 또 이런 걸 가지고 쉽다 어렵 이게 쉽냐 어렵냐냐 이거 얘기할 거리냐 이게 건덕지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르쳐주고 가서 커피 한 잔 먹었더니 어렵대. 무시. 아니 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 이거. 도대체가 알 수 없으면 어렵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으면 어렵다고 그래. 근데 네 머리에 이런 것들 안 들어갔으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머리가 멍청해서 안 들어간다 이것을 지니들은 어렵다고 그래. 그러니까 강사는 뭐냐고 내 떠들었는데 1시간 동안에. 어렵다고만 해봐라. 머리 안 들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래.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원금이 확정돼야 되는 거 있지? 밑으로 내려와봐. 그래서 근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밑에 피담보채권 확정 보이지 바로? 거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해봐. 이렇게 쭉 다 쳐. 형광펜으로 피담보채권 확정을 전부 다 꽉 번덕 칠해. 거기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어떻게 그 형광펜이 아깝냐 아까워? 이렇게 피담보채권 요 안에다가 확정에다가 꽉 채우라고 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피담보채권 확정. 그렇지. 야 선수가 그게 뭐냐? 안미처럼 하라고. 안미처럼 이렇게. 어떻게 이제. 그렇지. 폼이 좋아야 돼. 폼생 폼사. 이 봐. 이렇게 좀 하라고.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형광펜도 이런 거 좋지도 않아. 이런 거. 좀 비싼 거 좀 사와. 비싼 거. 그래서 자 다시 봐. 근저당권은 원금이 정해져야 돼. 원금이 아직 안 정해졌지? 그럼 정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원금이 정해지는 사유가 있어. 거기에 한번 읽어본다. 7번 피담보채권의 확정 사유는 이제 자 근저당권은 여기 봐. 근저당권만 따로 그려보면 가불간에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고액을 정할 수 있는 가불간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 기본 계약에는 내가 가구에 설명할 때 갑이 가구를 공급해 주기로 해. 계속 가구 공급 계약.
그럼 가구를 공급해 주기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물품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물품 대금은 다음에 주겠지? 그러면 갑이 이렇게 내가 그럼 네가 물품 대금을 제때 안 갚으면 나중에 경매를 해야 될 텐데 그걸 믿게 하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네가 외상 대금 10억 될 때까지 외상대금 10억 될 때까지 내가 가구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해서 기본계약에서 최고액을 정해.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계약에서 최고액을 정하면서 그럼 언제까지 계속 외상으로 주냐? 이제 결산기를 정하든가 계속까지 언제 외상으로 주냐? 이런 걸 정해. 그리고 결산기가 언제다 하든가 아니면 기본 계약에 대해서 가구 공급 기간을 이렇게 정한다고 이런 기간을 정해. 10년간 제공해 주겠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결산하기로 한다. 이런 것들을 정한다고. 그리고는 여기서 뭘 정하냐면 최고액을 정해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두 사람이 최고액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 근저당 설정 계약을 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등기상 뭐가 있겠지 이렇게? 등기상 했지 이렇게. 다시 한번 근저당권자, 최고액, 채무자 이렇게 정했어. 그리고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 이제 원금이 정해진다고 이렇게. 원금이 채권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이 저당권은 근저당권이 되겠지만 성질은 원금이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무엇이 되냐면 저당권과 같은 성질을 갖게 돼. 원금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들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려 쓰고 저당권 설정했을 때 그 후에 1억 더 꾸었었더니 그 원래 원금 여기다가 또 1억을 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1억을 꾸어 쓰고 은행에다 담보로 잡혔으면 나중에 또 1억을 꾸어 쓰다 하면 한 번 더 설정해야 되잖아 이런 거.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2억 이렇게 기재했는데 채권이 정해졌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 후에 새로운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은 여기서 채권이 정해져 버렸거든. 그러면 새로운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은 최고액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여기서 최고액 근저당 등기에 최고액이 10억으로 기재했는데 채권이 확정되는 이런 사유에서 채권이 얼마로 정해졌냐면 2억으로 정해졌어. 2억으로. 10억에서 얼마로 정해졌다고? 2억으로 정해졌다면 이제 원금이 되었으니까 보통의 저당권이 되었으므로 그 후에 새로운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이제 2억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근저당권이다 아시면 되고 근저당권의 특징은 원본으로 정해지는 시기. 자 오른쪽에 봐. 원본으로 정해지는 시기. 그것이 7번이야. 7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 사유에 약정기 도래. 거래 관계 종료. 그러니까 약정기 도래에다가 도 한 번만 써. 도래에다가 도. 그 다음에 여기서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아무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여기서 근저당권의 존속 기간이 언제냐 안 정했다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끝내자 해버릴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오른쪽에 설정계약 해지라고 그래. 해지. 그래서 오른쪽에 3번에 기본계약 또는 설정계약 해지 나오지? 해자 동그라미 쳐. 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여기 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 이제 그 후에 여기서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경매 실행. 근데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은 경매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 논리적인데 어째서 채권이 확정되어 버리냐면 이거 여러분들 참 계속 설명해봐야 이거 머리만 아픈데 이 근저당권은 과거에서부터 생긴 채권과 장래에서 생긴 채권을 똘똘 뭉쳐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에서 생긴 채권을 똘똘 뭉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따라서고 말아버려. 포괄근저당.
한 번 더 시작. 포자도 발음 못하네 봐. 시작. 그 포괄근저당이라는 제도가 뭐라고 그랬어? 과거, 현재, 장래에서 생길 채권을 한꺼번에 담보하기 위한 제도야. 그럼 과거에서 생긴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걸 받아내기로 경매 신청해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설명만 해주고 말았어. 어쨌든 괜히 자 경매 실행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경매 신청해 버리면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경매 신청에다가 신자 동그라미 쳐. 경매 신청에다가 신. 그 다음에 자 여기 봐. 근저당권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면 신청시인데 만약에 여기에 여기는 저당권이야 구별해줘. 근저당권에 1-2번이 아니라 2번 근저당권자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2번. 2번 근저당 설정해 놓고 2번 근저당권자가 A라고 봐. 그러면 갑이 경매 신청 오면 신청 시에 자기 채권은 확정되고 이 사람은 신청한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 납부 시에 이 사람은 확정돼.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갑은 신청한 사람이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 시. 그래서 거기다가 신청한 사람은 언제? 신청 시. 제3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언제? 납부 시에다 납 동그라미 쳐. 그리고 4번 5번에다가 이렇게 써버려. 신청한 사람은 언제? 신청한 사람은 신청 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 시. 다시 신신 안납 이렇게 외우면 돼. 신청한 사람은 언제? 신청 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 시. 이게 여기서 시험에 내버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2번이 전세권자가 있다고 봐. 2번이 근저당 설정 계약에 오고 여기 2번 순서에 전세권자가 있어. 전세권자. 그러면 자 전세권자는 당연히 근저당권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신청했을 때 당연히 언제겠어? 납부 시지. 지금 근저당권의 채권의 확정을 물어보는 것이지 전세권의 채권의 확정을 물어볼 리 없거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신청했으면 당연히 납부 시.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신청한 사람은 신청 시. 신청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는 납부 시. 다시 한번 신신 안납. 그걸 외워놓으면 돼. 그 다음에 6번에 채무자의 파산에다가 파 동그라미 쳐놓고 파산. 그 다음에 7번에 채무자에 대한 회사 정리 절차 개시 나오죠. 거기다가 개 동그라미 쳐. 개. 그래서 자 근저당권의 채권의 확정 사유가 이제 외워봐요. 결산기가 도래했으면 다 같이 도래. 그 다음에 해지라는 말 나와. 해지. 다시 도해. 그 다음에 신청시, 그리고 납부시, 그리고 파산시,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했을 때 이게 신청 시기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럼 여기서 신납이 문제인데 신청한 사람은 언제? 신청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시.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돼. 다시 한번 도해신납하게. 신신안납. 됐지? 그거 어려워.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은 똑똑하게 생겼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면 이제 채권이 이제 이런 사연이 있으면 이게 저당권 이렇게 썼어도, 응? 최고액을 2억을 기재했어도 결산기를 정했을 때 여기 기본계약에서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는 최고액을 정했어도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는 받을 돈이 1억이라면 원금은 1억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원금은 얼마로 정해져? 1억으로 이렇게. 2억으로 했지만 결산기가 도래할 때 받을 돈이 얼마였어? 가구를 계속 공급해 줬는데 결산기가 딱 도래했을 때 보니까 1억밖에 없어. 그러면 원금은 뭘로 정해져? 1억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1억으로 정해졌으니까 결산기 보니까 이 계약서에 저당권 설정
은행에다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다 그런 거 서류를 맡겨. 그 후순위들이 그걸 관람할 수 있다고 이런 게. 근데 결산기 도래 딱 보니까 1억이요. 그게 언제냐면 12월 20일 날. 그런데 그 후에 근저당 가구 공장에서 가구를 1억만큼 더 공급해 준 거예요. 결산기 도래했을 때 얼마야? 1억. 그리고 가구를 공급해 줬다고 1억. 최고액은 얼마로? 결산기 도래했을 때는 1억이고 그 후에 가구를 더 새로운 거래에서 생긴 채권 1억이 되었어. 그러면 이 1억은 2억에 들어가 못 들어가? 논리적으로 기회하셨지? 원금이 이렇게 정해져 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보통의 저당권이 되었으니까 그 후에는 새로운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들어가서는 안 돼. 야, 왜 그러냐면 후순위가 있으니까 그래. 후순위들이 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후순위들도 이 목적 부동산에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후순위는 2억 이렇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결산기 도래 또는 기간이 만료될 때 그런 걸 다 살펴볼 수가 있어. 이해 가셨나? 그래서 자 8번 본다. 8번. 이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바로 밑에 저당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저당권으로 바꿔 그냥 근저당권으로 쓰여 있어. 쓰여 있지만 저당권과 같은 성질로 변해 있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8번. 채권 확정 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은 한번 읽어본다. 8번. 채권이 시작. 채권이 확정된 후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방고되지 않는다.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근저당권의 특징을 잘 이해해버리면 쉬워져 이런 게. 그럼 여기서 이 근저당권은 얼마든지 여기서 잘 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 등기했을 때 얼마든지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어. 근저당권을.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1번지 근저당권 양도. 그 다음에 8월 1일 여기는 근저당권 계약을 인수했다. 계약 인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근저당권자는 새로운 사람이 바뀌었으니까는 자 근저당권자 A 그리고 여기는 1-1번지 부기 등기 했으니까 요건 그냥 지워야 돼. 살아 있어야 돼. 주등기는 살아 있고 여기만 그은단 말이에요. 여기만.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살아 있어 안 살아 있어? 이걸 근저당권의 양도라고 그래. 아셨어? 그래서 잘 들어야 돼.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어. 근저당권을. 그런데 여기다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등기 원인이 채권 양도야. 등기 원인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넘어갈 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 확정되고 나서 여기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양도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직 채권이 확정 안 됐으니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시험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거기서 자 9번 봐 이제. 여러분들이 9번 오고 4번 봐. 4번. 위에서 4번. 그 위에서 4번의 순서는 채권이 확정된 후여 제기 전이야.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는 시간적 순서대로 기억을 해야 돼. 건성건성 하지 말고.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양도를 이유로 할 수는 넘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자 4번 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전부 일부가 양도되어도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갑과 을이 지금 가구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어. 가구를. 근데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자 여기서 지금 가구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채권은 얼마나면 1억이야 이게 1억. 근데 2억. 근데 여기서 1,000만 원 받을 가구 공급 대금이 있었나 봐. 여기서. 그래서 갑이 A에게 네가 1,000만 원 받아가거라 했어.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받아가기로 했다면 그걸 받기 위해서 근저당권도 이렇게 넘어가야 돼. 넘어가서는 안 돼. 아직 지금 공급을 더 해주기로 했잖아. 계속 지금. 알아들었음? 결산기가 언제 나면 요때가 결산기야. 요때 결산기가. 근데 결산기가 되기 전에 채권 그때 최고액은 2억으로 돼 있지만 지금 가구는 계속 공급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거기서 생긴 채권 일부를 또는 전부를 넘겼어. 그랬어도 근저당권은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면 안 되지. 계속 존속기간 동안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4번에다 별표를 해. 그러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모르겠으면 이제 어쩔 수 없어. 나의 설득력도 여기까지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애워 이제는. 나의 설득력도 한계니까. 그러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을 이유로 양도할 수는 있지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여기를 내가 괜히 써줬나 봐. 여기를. 근데 다른 자격점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죠. 그리고 우리는 애워버려. 모든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 다 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근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통째로 넘겨버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 인수를 이유로 해서는 넘어가도 안 돼 이렇게. 그 주의하셔. 자, 그 다음에 여기 근저당권은 여기서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의 내용을 싹 바꿔버릴 수 있어. 근저당권은. 채권자도 바꾸고 채무액도 바꾸고 채무자도 싹 바꿔버릴 수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 몇 번이냐면 6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4번, 5번을 비교하라는 거야. 자, 4번은 채권 양도 되었어도 근저당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 5번 근저당권을 양도해서 채권 양도가 아니라 그래서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기본 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계약 양도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 이전이 될 수는 있어 없어? 아까 계약 인수라고 그랬지. 계약 인수. 이 갑을 간의 기본 계약 인수를 이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약 인수. 이 기본 계약을 양도해서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채권이 확정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 그렇게까지 시험 내버리면 등기법에서 어려우니까 안 가르쳐줘 본다고. 근데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고 나서는 저당권 양도할 수 있는데 그건 등기부에 어떻게 기재하냐면 따라서 확정채권 양도. 근저당권이 양도했을 때 채권이 확정되고 나서는 채권 양도를 이유로 확정채권 양도를 이유로 이렇게 기재해 줘야 돼. 근저당권 양도에서.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이 안 됐지? 그런 원인을 쓸 수 없다는 거지.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6번 계약의 내용을 싹 바꿔버릴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채무자도 바꿀 수 있다고 없다고? 있어. 그럼 이제 채무자가 변경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기억해야 돼.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의 내용을 싹 바꿀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 나오는 것만 그래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계약의 내용을 싹 바꿔버릴 수 있는데 이게 계약의 내용 아니요. 바꿀 수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채무자도 바꿔 못 바꿔? 싹 바꿀 수 있어요. 말로라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근데 채무자도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채무자를 바꾸면 채무자가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자, 채무자가 변경 등기해야 되겠지. 바뀌어졌으니까.
1-1번지 변경 등기 병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요것만 그었어 이제. 채무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원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담보에 담보되지 않아. 그래서 그게 물어본다고. 원래 따라서 채무는 다 자기 채무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변경되면 별표해봐. 자, 8번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담보된다. 거기서 시험에 나와. 변경 후만 담보돼. 변경 전에 후만 담보된다. 후만 담보된다. 자, 이것이 이제 근저당권의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럼 맨 위로 올라간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 봐. 이렇게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해서 등기하면 이제 등기하게 되면 근저당권이 성립이 될 텐데 근저당권이 만들어지게 되려거든 가불간에 기본적으로 기본계약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맨 위에 1번 기본계약을 체결해서 최고액을 확정해야 돼. 1번 보셨어? 네. 한번 외워본다. 기본계약. 2번은 무슨 짓 해? 3번은? 그렇게 하면 근저당권이 성립되잖아. 3번 하면. 자, 이제 위로 올라가. 1번. 1번의 양가로 1번. 근저당권이 시작. 이 말이 뭐냐면 봐라. 근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이 기본 설정 계약과는 달리 요것과는 달리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책을 딱 읽었을 때. 그래서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만드는 법률행위 예컨대 당좌 대월 계약이나 가구 공급 계약과 같은 기본 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2번.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럼 이게 등기가 되면 자, 이렇게 근저당 등기가 되면 따라서 본등기의 추정력. 그럼 채권액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돼? 존재하는 것으로. 자, 계약도 무효인 것으로 유효인 것으로. 즉 등기된 권리는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등기된 권리는 저당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원인이나 절차가 즉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따라서 본등기의 추정력. 그러려거든 등기된 권리를 등기 명의인이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다 충족되었다고 추정돼. 충족되었다고. 따라서 계약도 유효인 것으로 무효인 것으로. 근데 근저당 설정 등기에는 기본 계약의 존재는 등기해 안 해? 그냥 서류만 따로 제출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 계약에는 등기 안 된다고. 따라서 근저당 등기가 돼 있으면 설정 계약은 유효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본 계약이 유효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빨리 읽는다. 근저당 설정 등기가 시작. 추정에다 동그라미 쳐. 추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정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다가 오른쪽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본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이걸 기억해 줘야 돼. 저 물권법에서 배웠던 것이야 이게. 본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여기 물권 총칙에서 배웠던 내용이라고. 물권 총칙에서. 그래서 본등기의 추정력의 뭐라? 범위. 이걸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근저당 등기가 되어 있다면 채권의 존재는 추정돼야 안 돼? 되지. 이렇게 채권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야. 근데 기본 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예상 문제. 올해 나온다고 그게. 올해. 안 나오면 목다. 왜냐하면 본등기의 추정력은 우리 시험에서 1년에 매날 나오거든. 매년. 근데 본등기의 추정력에서 나와야 할 지문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게 그 지문이야 이게. 그러면 본등기의 추정력에 나온 것들은 자 이렇게 물어봤어. 근저당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맞아 틀려? 맞아. 채권의 존재도. 자 문제.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기본 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그러면 X. 올해 시험 나올 테니. 그래서 검단 새롬이 에듀윌보다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그 에듀윌 가봐. 그 여러분 관리도 안 해. 관리도 안 한다고. 화장실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갖고 다녀야지. 저것이. 관리도 안 해. 오는지 안 오는지 볼 것도 없고 기본
그 직원들이 신경도 안 써.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버글버글해서 막. 그 동영상으로 보는 데거든 거기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보는 업체라서 한번 심심하면 한번 가볼까 갔더니 재수없이 그냥 막 앉지도 못해 옆에. 그리고 관리도 하지도 않아요 이게. 프린트 한 장 더 달라 그러면 인터넷에서 빼 해버리고 말아. 그래서 예상 문제를 잘 찍어줬어 안 찍어줬어? 옆에 설명 다 해줬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자. 기본 근저당권과 이제 저당권의 성립 과정에서 저당권의 성립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근저당권의 성립이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이제 등기가 되면 근저당 설정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근저당권 등기가 되면 여기서 근저당권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근저당권의 성립이 되고 그리고 언제 저당권으로 변한다고? 채권이 확정되면 여기서 저당권 화된다는 거지. 이렇게 저당권 화돼. 성질이 변해. 요 말은 야 저당권 화된다 그래놓고는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되지. 따라서 그 후에 새로운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려고 이게 공부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당권 하나 됐고 여기서 이제 경매 실행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일단 여기다가 자 의뢰 소유에다가 갑이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 등기해놨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제기 도래.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여기서 이제 근저당권자랑 경매 신청하겠지. 경매 신청해서 돈 바꿨지. 그러면 이제 얼마를 받아가느냐. 이게 우선 변제. 여기 보자고. 우선 변제. 그래서 밑에 봐. 10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밑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봐. 밑에 10번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즉 뭔 얘기냐면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했을 때 돈 받아갈 거 아니야. 얼마 받아가느냐 그거야. 그래서 밑에 보통의 저당권은 근저당권에 있는데 보통의 저당권 외워버려. 원본, 이자, 1년분의 지연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그래서 원본에다 원 동그라미 미쳐. 이자에다가 이, 그 다음에 지연이자에다가 지, 그리고 위약금의 위, 그리고 실행비용의 비. 이렇게 외워봐. 원리금, 지위비. 보통의 저당권은 원금 받아가고 이자 받아가고 지연이자를 물어보는데 여기는 지연이자는 무제한이다. 1년분이다. 1년분의 지연이자. 그리고 위약금 그리고 실행비용 받아가. 근데 보통의 저당권은 이렇게 받아가고 이거 외워버리면 돼. 이거 고민하지 말어. 경매에서 원금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또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이자는? 받아요. 지연이자는? 받아요. 몇 년분? 1년분.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위약금은 뭐냐면 계약서에다가 써놨다고. 제때 돈 안 갚으면 3천만 원 물기로 한다. 이렇게. 이게 위약금이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위약금은 등기했겠어 안 했겠어? 등기 안 했으면 못 받아. 등기. 근데 여기다 위약금은 주기로 했으면 등기하면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워버려. 경매 실행비용. 이렇게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봐. 최고액을 받아가. 최고액을 받아가고 다 같이 실행비용. 근데 최고액 속에 원본 들어가고 이자 들어가고 지연이자도 들어가고 위약금도 들어가고 실행비용 비용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따로 받으며 여기서 지연이자는 보통의 저당권은 1년분의 지연이자만 받지만 근저당권은 최고액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2억 안에 범위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연이자는 1년분이다. 무제한이다. 그래. 그리고 이 안에 실행비용은 들어가 안 들어가? 그것만 외우면 돼. 오른쪽에 봐. 근저당권은 한번 외워본다. 최고액, 실행비용, 그럼 최고액의 원본, 이자, 지연이자. 근데 지연이자는 1년분이요. 제한 없어.
위약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그 최고액 속에 가로에 놓고 실행비용은 빠졌잖아. 밑으로 왔잖아. 그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우선 변제 받는다. 이렇게 돼. 여기까지 돼요? 자,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나 이거 외워놓고 근저당권은 최고액 그리고 실행비용 받는다. 그 다음에 최고액 속에 원본 들어가 안 들어가? 확정된 원본 들어간다. 확정된 원본. 이자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확정된 원본이 들어갈 텐데 그 후에 생긴 새로운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그 새로운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최고액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본이 정해져 버렸으니까. 이것이 근저당권이다. 자, 5분간 휴식.